아마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라이브러리랑 스프링 부트랑 뭐 스프링 아니면 뭐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좀 정확히 뭔지.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프링은 이미 좀 많은 부분이 추상화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걸 두고 뭐 거인의 어깨 위에서 개발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스프링 자체가 엄청나게 방대한 코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프레임워크는 뭐냐?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맨 처음에 웹을 만들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1부터 10까지를 자기 혼자 다 개발합니다. 처음이니까 뭐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만들어 봐요.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웹사이트를. 근데 한 2개째도 이렇게 개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달라요. 이게. 뭐 이런 부분만 좀 다르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를 또 3번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때쯤에서 느낀 게 뭐냐면 첫 번째도 그렇고 2번째도 그렇고 3번째도 보니까 이 웹을 만드는 어떤 구조 같은 게 프로세스가 좀 비슷하더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다 비슷할 거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채워 넣는 거예요. 이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보면은 딱 여기 이 작은 부분만 다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작은 부분만. 자, 이 부분만 좀 다르대요. 이 부분만. 다른 건 다 똑같고. 스프링은요, 마치 이렇게 빈칸을 뚫어놓은 것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웹을 만들 땐 이런 구조를 미리 짜놓고 마지막에 뭐만 채우면 되게 하냐면 이것만 채우면 되게끔 이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틀을 짜놓는 거예요. 틀을. 요게 이제 프레임워크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프레임워크는 쉽게 말해서 조금 더 개발을 그러니까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진 틀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라이브러리. 근데 이 프레임워크랑 라이브러리의 차이점이 분명 있습니다. 자, 라이브러리는 약간 책 같은 거라 했었잖아요. 우리가 마치 책을 읽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라이브러리인데 이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패키지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그 틀의 안에서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구조예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라이브러리와 달리 자유도가 낮습니다. 왜냐면 이 구조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이 규칙을 따라야지만 웹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개발 속도가 빠르고 또 협업에 유리합니다. 왜냐면 정해진 규칙 덕분에 코드 스타일이나 어떤 컨벤션을 맞추는 데 시간을 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조금 드리자면은 라이브러리는 약간 레고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고 부품. 이런 머리 하나 있고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 뭐 팔 이렇게 생겼죠. 뭐 다리 약간 이런 식으로 부품이고 그 다음 프레임워크는 약간 이미 완성된 레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고 피규어. 그래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머리 바꿔 낄 수 있고 팔 바꿔 낄 수 있고 조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프레임워크는 항상 정해진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얘를 어디다 갖다 쓸 건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도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 중 하나입니다. 스프링 부트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내부 코드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정해진 틀 안에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개발을 할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뭐 복잡한 인프라 서비스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설정 같은 거 제쳐두고 오직 로직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스프링 부트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업 페이지에 달아드렸을 때 이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스프링이 있고 이 프레임워크 중에서 스프링이라는 게 있는 거고 스프링 부트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스프링은 설정할 게 조금 많아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뭐 환경 구축 같은 게 엄청 복잡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톰캣을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각종 설정 파일을 작성을 해야 된다던가 사전 준비를 할 게 많았거든요. 근데 스프링 부트는 그런 다 복잡한 설정들을 좀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 세팅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뭐 별도의 추가 설정 없이 바로 실행 가능한 상태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스프링 부트라는 거 자체가 스프링을 조금 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스타트업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와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에 대한 좀 전반적인 설명이었는데, 자, 결론적으로 우리 공부의 목표는 이 빈칸이 여기서 쓰이는 이 빈칸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을 하고 익숙해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시간만 된다면 정말 스프링 코어 원리를 조금 깊게 이해하면 좋겠죠. 앞으로 여러분이 이걸 계속 공부하시려면은 그걸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입문자 단계니까 또 시간도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어떤 녀석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익히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할 겁니다. 이 기초 수업에서는 이 빈칸을 채워 넣는 연습, 그냥 간단한 기능을 만들어 보는 연습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이 모든 원리를 다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약간 진짜 쓰임새 정도만 익힐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는 이유는 자유도는 낮지만 그만큼 개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고, 이 정해진 규칙에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면요, 이제 뭐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이것저것 선택할 필요 없이 아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협업에서도 유리하고, 서비스가 커지면 이게 협업이 필수거든요. 근데 이 프레임워크 자체에서 강제하는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코드 스타일 같은 것도 다 맞추는데 시간을 좀 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동작하지? 라는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처음에는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그거를 일단 조작법을 익히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해보다가 조금 더 궁금증이 생기면 그때 파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MVC가 뭔지, 컨테이너가 뭔지, 뭐 IOC 컨테이너가 뭔지, 의존성 주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또 궁금해지고 그때 찾아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딥하게 파고들지 말라는 거예요.